아니 아까 질문 나온 건데 프로바이오틱스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론적인 고찰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밖에 현재는 이렇게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아직까지 이제 이것이 연구의 초입에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 제품들을 먹어봤겠지만 네. 이게 건강에 유익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직은 잘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변은 잘 나가잖아요. 네, 그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 이제 개인차가 좀 있고 그 아직은 좀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조금 이런 게 있는데 저 여기 안에 알맹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 변이 더 잘 나가요. 알맹이가 있는 건 이제 균들이 씹지 살아있게 말래요. 살아있게 도달하게 섞이죠. 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캡슐을 싸는 방법들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균수 자체를 올리거나 아니면 산도에 조금 더 잘 견디는 균들을 만들어서 그럼 먹을 때 그 알갱이를 깨트리면 안 되겠네. 네, 그렇죠. 그냥 그거는 이제 먹어야 되겠네. 네. 그냥 꿀떡 생겨야 되겠어. 그런가 봐요. 네. 깨트려가지고 맛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살짝 가렸는데 사분명은 푸모 제품, 비 무슨 제품들 이미 이름 다 나왔지만 이게 매출이 400억 원이나 돼요. 네. 오, 많이 파네. 뭐 2017년이니까 이 시장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요구르트는 1년에 1억 병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1억 병? 네. 많이 팔린다. 성분 목록이 제품 내용하고 다르다. 이렇게 예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어떤 개념이 나오고 제품들이 너무 많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다 보니까 질 관리 자체가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연구들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보는 안목이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조금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조건은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죠. 네. 이제 충분히 살아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장까지 도달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장벽이 있죠. 위산이라고 하는 장벽하고 담즙이라고 하는 장벽을 통과해서 장에 가서 어느 정도 좀 거주해서 살 수 있어야 되고 기능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오염이 안 돼 있어야겠죠. 어떤 다른 세균이나 이렇게 오염이 돼 있으면 뭐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사히 이렇게 이제 그 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위에 그걸 다 통과해가지고 장에 가서 서식을 자기들끼리 또 증식을 합니까 거기서? 거기서 증식을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잠깐 머물렀다가 나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산과 담즙의 저항을 잘 해야 좋은 거군요. 이게 첫 번째 관문이니까 그건 또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되죠. CFU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균수를 카운트하는 개념인데 살아있는 균 한 마리를 우리가 배양을 하면 걔들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제 접시에 하나의 콜로니를 만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 CFU가 콜로니 포밍 유닛 이렇게 얘기해서 콜로니 포밍 유닛. 그러면 저게 500억이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균이 500억 개는 들어있다라고 해서 균주의 숫자를 세는 개념이 이제 저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50 빌리언 CFU다 그러면 빌리언이니까 저건 500억 개가 들어있다. 아이고 어마어마하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균이 이제 대장균 같은 경우는 20분의 2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잘만 도달하고 생장력 이제 더블링 이게 분열하는 좋은 환경만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렇죠. 저런 숫자 자체가 의미가 없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현미경이 아니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죽어있는 것도 염색이 돼서 다 보이니까. 그래서 사실 유산균 제품은 제품이 딱 만들어지면 저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배양을 해서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세죠. 그래서 이게 계속 희석을 해가지고 저걸 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질수록 좋은 제품이네. 네, 1cc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저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믿고 먹어야죠. 뭐 네, 어떻게 그래서 별일이 일단은 테스트하고 뭐 어떻게 먹느냐. 그죠? 네. 아유, 이 차트 상당히 복잡한데 장까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균수.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러면 요거는 아까 것처럼 그러면 345억 개의 살아있는 균들이 들어있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제품의 아래쪽에 보면 potency at time of manufacture, 그러니까 만들어진 시점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보장 균수라고 하는 개념도 만든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든 시점과 우리가 먹는 시점은 제품의 유효기간에 따라서 유통기한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도달하기까지에 어떻게 보관이 되고 유통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통 우리 유통기간은 얼마나 돼요? 그게 제품들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인 제품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길어야 뭐 2달, 3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말로 만들거나 캡슐에 넣거나 하면 길게는 뭐 2년, 3년 이렇게 되기도 하니까. 상온에서 아니면 냉동 보관해야 돼? 냉장 보관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균들의 특성, 기본적으로 냉장이나 냉장 보관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떨어지면 균들은 이제 약간의 동면 상태랑 비슷한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그 상태로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뜨거운 온도나 이런 데 노출하게 되면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물론 이것도 균주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한 연구를 보면 저렇게 달이 지날수록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균수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저렇게 30도 이상의 온도에서 보면 1년 사이에 거의 4억 마리, 330억 마리가 4억 마리밖에 안 돼. 100배 이상 균수가 죽은 것도. 빨리 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뭐 빨리 먹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유산균도 이제 그 직구로 막 구입을 해보는데 딱 보면 할인을 많이 할 때 보면 이제 유통기한이 시간이 얼마 남은 거구나.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여름에 주문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이 그냥 박스에 포장돼서 온다라고 하면 비행기 내에서 실려오는 온도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들을 안다 그러면 마트에 가서 제가 볼 때 이렇게 그 뜨거운 여름에 이제 마트나 어떤 약국이나 판매하는 데서 전혀 신선하지 않은 거 밖에다 두고 판매하는 제품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저희가 고민해볼 필요는 있죠. 내꼬얌님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어떤 걸 먹는 게 좋나요? 그러니까 좀 늦게 들어오셔서 아까 설명을 안 들으셔서 그런데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떤 걸 먹는 게 좋아요? 네,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일단은 그나마 그래도 잘 만들어지고 관리된 제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증상에 맞는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으시면 아마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이제 다른 건데 근데 제품이 프리바이오틱스 제품도 나와요? 프리바이오틱스만 들어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잇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식량.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를 좋게 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 거니까 뭐 이건 잘 컴비네이션이 된 제품을 사 드시든지 아니면 자기 장속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있는 분들은 프리바이오틱스만 먹어도 프리바이오틱스만 먹어도 되고 뭐 굳이 먹이 안 주고 균만 또 주셔도 되고 다양한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폐하가 뭐 2.5네요. 네네. 그리고 강산이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균되지 않은 음식을 먹지만 위장관염이 잘 안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저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기잖아요. 제산제 특히나 이제 그
예, 부작용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하는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하는 약을 정말 만성적으로 드시는 분들 보면 배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속 드시는 부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화양연화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제품을 만들 땐 이런 산성 환경에서 그 다음에 담즙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어떻게 생존을 하는지를 다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제품을 만듭니다. 근데 산에 대한 저항성이네요. 네. 그래서 뭐 대부분 유산균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가 유산균이 그나마 산성 환경에 확실히 잘 자기들이 산성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다른 애들이 못 살게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담즙산 자체도 그 담즙산에서 나오는 담즙산 자체가 그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담즙산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 그 균들이 프로바이오틱스로 좀 많이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네. 프리 복용의 부작용은 뭔가요? 프로겠죠. 프로하고 프리하고 복용한 부작용도 있어요? 네,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와. 그래서 뭐 이런 거 담즙에 대한 저항성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 만들 때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테스트하면서 만든 제품들이 그래도 어떤 질 관리가 잘 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들의 기능은 이게 단일균주가 좋으냐, 뭐 복합균주가 좋으냐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네. 단일균주로 하면 이제 아까 한균, 네, 딱 한균만. 네. 복합균 컴비네이션. 요거는 CJ에서 만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름 균주 중에 243번이라고 하는 A형의 균주다. 그게 하나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제품들을 보실 때 CJ는 이제 회사 이름이고, 네네. LP는 뭐예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름. 예. 243. 네. 뭐라 그랬죠? 스트레인 A형이라고 얘기해요. 유산균이 이렇게 어려웠어야 어디 먹겠나. 그래서 그냥 내가 먹는 균은 이 균이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균이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 알려진 효과가 뭐냐를 찾아보면 내가 복용하는 목적과 맞느냐를 알 수가 있죠. 보면 이렇게 장 유산균, 이것도 피부 유산균 이렇게 했고 넘버가 달라요. 네. 그렇게 이제 화양연화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에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가 있어서 장유계산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거는 뭐 피부에 피부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잘 골라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 장 안 좋은데 피부 먹고 앉았으면 뭐 소용없잖아. 맞아요. 그죠? 피부 유산균 같은 거. 근데 장이 좋아야 또 역시 피부가 좋아서 다 먹어야 되나? 그다음에 이거는 뭐 거의 한 20종 가까운 균주들이 와, 23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냐 저게 좋냐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이제 처방할 때 보면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안 좋은 처방이라고 그런 얘기는 있어요. 맞아요.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탄탄점 소위 말하면. 네. 멀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복합 유산균 제품인 말이죠. 멀티가 조금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아까 그 CJ 뭐 넘버링인데 그건 단일 유산균제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멀티 유산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여기는 균들이 몇 개가 더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유산균 식전에 30분 복용하라고 의사들이 알려줬는데 제품에는 설명이 없어서 그 식후에 식전 30분에 먹으라고 그랬는데 식후에 먹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 없느냐? 식전에 먹어야 돼? 식전이나 공복에 먹는 게 일반적으로 조금 더 권장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섞이면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뭐 소화 음식들 위안에 머무르는 시간도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들을 조금 그러니까 균이 산채로 장까지 도달하는데 조금 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공복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아침 공복에. 뭐 맞네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균주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그 균주들마다 요런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합을 네, 하시면 좋죠. 그래서 네. 잘 따져서 잘 조합해가지고 잘 먹어야 하는. 머리가 아프겠다 이렇게 먹다가. 근데 이제 참 네. 이게 또 다 달라요 효과가. 네. 응? 네. 참, 종류도 많고. 네. 또 그 헬스의 베니핏 말하자면 건강에 좋은 항목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네요. 항목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리고 저런 연구들은 지금 계속되면서 추가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선택해서 먹을 때는 무슨 효과가 알려졌지 한 번쯤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조합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조합이 돼야 돼요? 저희가 생각하면 뭐 좋은 걸 다 든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먹이라며요. 그렇죠. 먹이니까 같이 조합이 들어있는 균주가 아까 균주에 따라서 먹이냐, 이 프리바이오틱스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식성이 다 다를 테니까. 네. 이거 더 복잡해지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프리바이오틱스에 따라서 정식량이나 생존율이 달라지겠는데요, 그죠? 조금 차이는 있죠. 그래서 아마 뭐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야 다 연구를 해서 만들긴 하니까 그런 거를 크게 이제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개념들을 조금은 가지고 가시는 게 액체모는 뭐예요, 또? 저게 이제 모유에 있는 저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도 장내에 사는 균주들이 누가 많으냐가 사실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유산균이 어른한테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거냐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정립이 되진 않았지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되게 집집마다 한꺼번에 이렇게 유산균을 몇 개씩 배달 받아가지고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는 요거고, 너는 사춘기니까 요거고, 너는 바꿨으니까 요거고 이렇게 중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맞는 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연구들이 지금 너무나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렇게도 구분이 될 겁니다. 아마 좀 더. 정말 프레인 달달한 거 달달한 건 헛다 넣었나? 그러니까 그 유산균 자체에서도 단맛을 내요?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왜냐하면 단맛을 안 내면 먹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로 단맛을 넣는 이유는 먹기 좋게 하기 위한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미숫가루 맛 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미숫가루 맛. 주로. 막 입에 붙어요 막.